데이터를 그냥 잘 정리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주변의 복잡한 문제들을 진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온톨로지라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려고 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만약 데이터가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에 딱 하고 바로 대답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으세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이 온톨로지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지? 기술 용어 같아서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같은 뜻으로 만나자고 하는 일종의 공동의 약속 같은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약속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핵심 원칙은 딱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데이터로 답을 얻고 싶은 단 하나의 질문이 뭔지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모두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용어, 즉 언어에 대해 합의를 보는 거죠. 셋째는 뭐냐?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범위를 딱 정해서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점점 커지면서 바뀌는 내용들을 잘 관리하고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원칙들이 실제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의미 있는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바로 자립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마다 다른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심장이었던 거죠. 이건 그냥 데이터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향한 사명감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은 처음부터 두 가지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됐습니다. 보시면 한 축은 경제적 자립이에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영적 성장입니다. 함께 나누는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도록 돕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온톨로지는 이 두 마리 토끼, 즉 경제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동시에 똑같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정의하겠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걸 기술 용어로는 클래스라고 불러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예를 들면 교회, 사람, 자원 같은 핵심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다음입니다. 이 등장인물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정의하는 거죠. 보세요. 교회는 필요로 한다, 자원을. 또 후원자는 제공한다, 자원을. 이런 식으로 주어, 수어, 목적어 형태로 문장을 만들듯이 관계를 엮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약속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인 거예요. 정말 명확하죠?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필요한 것과 가진 것을 기술적으로 잘 연결만 해주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모든 건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이 부분.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시스템에 심어놓은 윤리적인 원칙들,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추적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매칭을 할 때 인종이나 성별, 어느 교파 소속인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규칙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오직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만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유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 시스템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 구조 위에 방금 보신 것처럼 강력한 윤리 원칙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놀라운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스스로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 흐름을 보세요. 먼저 데이터 덕분에 효과적인 매칭이 이뤄집니다. 이 성공적인 매칭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면서 실제로 상황이 나아지는 개선된 지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를 본 사람들이 시스템을 더 믿게 되고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다시 더 많은 후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원을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멋진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를 통해 같은 의미를 공유하자는 이 명확한 약속 하나가 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공정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접 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공유된 의미의 약속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 어떤 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